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토팬분 중에 한 분이 이 기사를 스크랩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라던가 스크랩이라던가 아니면 기사 아니면 본인들 관련해서 카페나 아니면 카페가 제일 좋죠. 저하고 같이 톡 하시는 분들은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보내주시면 제가 적당한 거, 이거는 다 같이 공유해도 될 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이익여금 처리할 때 적립금 잔액의 이익 여부에 대해서 이거 배진호 공인회계사님이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나봐요. 여기 보면 2021년도 12월 말 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예비비 적립금, 이거 너무 크네 포인트가. 재무상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비비 적립금이 1,000만원이고 운동시설 적립금은 이 목적성 적립금이죠. 목적성. 이 목적으로 쓰기로 하기로 게 1,500만원이고, 그리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2,000만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2022년 2월 말 이익여금 처분할 때 적립금을 모두 이입을 해야 되는지, 이입해야 될 게 예비비 적립금, 운동시설 적립금,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해에 있던 단기 순이익만 갖고 처분하는지, 요 얘기죠. 단기 순이익은 말 그대로 그 수익하고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요만큼에 대해서 남으면 얘가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얘를 가지고 그 순자산에 있는 예비비 적립금 이쪽으로도 처분하고, 운동시설 적립금으로도 처분하고, 관리비 차감으로도 처분을 해요. 얘가 아무것도 없으면 0원이면 그냥 이 금액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처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금액들이 있으니까 얘를 다 합산해서 단기 순이익하고 합산해서 처분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성 개정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비비 적립금은 매년 쌓아두는 적립금이 아니라 긴급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적립금이므로 기말 현재 잔액을 모두 이입하고, 그러니까 예비비 적립금은 기존에 있는 단기 순이익하고 합산해서 얘하고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합산해서 처분해야겠죠. 이입하고 필요한 금액만큼 예비비 적립금은 다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게 이 금액이 우리는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돼 라고 이제 규약에 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로 하면 1000이죠. 1000 되게 많네. 그러면 얘는 이입한 다음에 다시 200만 처분하고 800만 원은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계정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얘만 쌓아놓으면은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비비 적립금은 쓸 수 있는 목적이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에다가 예산에 적용이 안 돼 있고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긴급사항을 요할 때만 쓰는 게 예비비예요. 경기도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서울은 금액에 대해서는 한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없고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적립금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엔드 요건이에요. 모두 다 충족해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방역 비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처분해 놓으면 좋지 않아. 우리 돈만 묶여서 쓸 수가 없어요. 이때 재처분하게끔 합산하시는 게 깔끔하니 좋습니다. 한편 운동시설 적립금은 운동기구 교체자금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지금 조금씩 모아놓는 거잖아요. 솔직히 1년 만에 그 운동시설 기계 하나가 몇백인데 모으기 힘들죠. 굳이 이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두시라. 당해연도 발생한 운영수익에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운동시설 적립금을 처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별도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다는 거죠. 합산하지 말고. 또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기말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다시 얘도 기존에 있던 잔액도 이쪽에 다시 합산해서 이입해서 당연도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서 관리비 차감 목적으로 적립할 금액과 합산해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처분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 예비비 적립금하고 그죠?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어디 있어? 얘는 기존에 있던 잔액을 합산해서 재처분하시고, 이렇게 운동시설 적립금으로 운동기금 교체 자금에서 매년 모아놓는 거죠. 목적성으로.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얘는 두고 추가로 이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지우고 다음 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이거는 오피스텔 사셨던 분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그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 나의 관리비에 대해서. 이거 매입세 공제받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를 아파트 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발행된 사업자 등록증은 이게 관리 목적으로 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에요. 그거는 단 그 비영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고유번호증이 맞는데 문제는 수익사업, 관리 외 수익이 있을 때, 관리 외 수익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으로 발부를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관리 외 수익에 관련해서예요. 아파트 관리비는 수익사업과는 무관한 아파트 공용시설 관리라는 비영리 영업 고유목적 사업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중에 수입사업과 무관한 용역은 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관리비 고지서로 지출증명을 가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져가시라. 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걸 가져가시라 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법인세법 116조 아까 이거 말했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좀 볼게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죠. 뭐 청소비, 경비비 뭐 이런 식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된다. 다만 대통령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죠. 근데 법인은 대부분 그 사업이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영리 법인이에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를 정리해서 보면 비영리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죠? 영리가 세금계산서를 하는데 문제는 비영리 법인은 우리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즉 고지서로 가름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로 발부할 수 있는 거는 관리 외 수익으로 된 것들, 광고 수익, 그 다음에 그 임대 수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부가 됩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지우고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이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일반 법인에서는 기부금과 같이 그 송금으로 얘를 산입해서 세금을 낼 때 이 금액만큼 제하고 그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때려요. 그 아파트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법인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결산조정은 12월 말자 전표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표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신고조정은 법인세 신고할 때 얘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죠? 입금 송금이죠. 손금. 얘를 만약에 그 세법상 송금은 비용의 힘입니다. 비용으로 하고 그 뺀 나머지를 우리가 세금으로 뗀다. 이게 신고 조정이에요.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조정으로 하면 실제 그 결산 자체는 회계가 기업 회계는 대부분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인데 실제 이 그 고유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금을 설정하는 거지 실제 얘를 고유 목적으로 쓴 건 아니니까 발생주의 위배돼서 이거는 세무
외부 감사했을 때 한정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무 감사를 받는 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법인세 신고 시 신고 조정을 합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해서 법인세 비용이 절감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의 자금 이전에 대한 회계 처리 및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얘는 5년 안으로 다 써야 돼. 근데 솔직히 아파트 쓸 때 많죠? 5년 안에 다 씁니다. 5년 가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5년을 유보해서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다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5년 안에 다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결산 조정은 원칙으로 하지만 외부 감사, 이게 외부 회계 감사를 말하는 거죠. 감사를 받는 경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 법인세 신고입니다. 법인세 신고 조정 때 인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했던 이자 수입이죠. 얘는 무조건 100%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당기순이익의 50% 정도 한도로 해서 이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더 보면 결산 조정, 결산은 결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결산에 반영해야 하므로 비영리 법인의 결산서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반드시 반영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회계감사할 때 한정받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받는 거는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죠? 회계감사. 여기 받는 단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신고조정 하셔야 된다. 결산조정이 불가한 거는 신고조정 가는 겁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법인이 이익여부 처분 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세무조정 계산서에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비용이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신고조정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장기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따로 처분하거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약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세청의 세법 해석 사전 답변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서에 계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 차감 적립금 등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은 결산 확정 시 손비, 송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유권 해석이 됐습니다. 즉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회계감사를 받는 아파트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결산 조정 안 하고요. 신고 조정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법인세법의 비영리 내국법인, 우리가 비영리 내국법인이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산입.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뭐 어떤 법항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입력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 처분할 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한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송금산입에서 세금을 절세시킬 수 있다. 단 결산 조정으로 가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